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도 독감 주사 맞았는데 올해도 또 맞아야 하나?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데 백신 종류가 다른 건가? 무료 접종이라는데 뭐가 다른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부터 독감 백신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접종하셨다가는 나중에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백신과 돈을 내고 맞아야 하는 백신의 차이, 그리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중간중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감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독감과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독한 감기가 독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감기는 주로 코와 목 부분에만 영향을 줍니다. 콧물 나고 목이 좀 아프고 며칠 쉬면 낫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합니다. 갑자기 고열이 38도 이상 확 올라가고요.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마치 몸살 심하게 걸린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독감이 폐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 합병증이 올 수 있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겨울철이 되면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독감 백신의 비밀 왜 매년 맞아야 할까? 자, 그런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 독감 주사 맞았는데 올해도 또 맞아야 하나요? 네, 반드시 맞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변합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독감 바이러스와 올해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은 백신으로는 올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매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올해는 이런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 같다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을 바탕으로 백신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맞으셔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이 항체가 독감 바이러스와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항체의 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항체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접종을 해서 항체를 다시 높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맞는 게 가장 좋은가요? 독감은 보통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유행합니다. 겨울철에 가장 기승을 부리죠.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10월에서 11월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기가 딱 맞습니다.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12월이 지났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독감은 봄까지도 계속되니까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꼭 접종하세요. 백신 종류의 진실 3가대사가 뭐가 다를까?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병원에 가면 독감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3가 백신, 4가 백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리고 어떤 걸 맞아야 할까요? 먼저 3가 백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가 백신은 3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어형 독감 바이러스 2가지,
H1N1과 H3N2, 그리고 B형 독감 바이러스 한 가지 빅토리아 계통, 총 3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그럼 사과 백신은요? 사과 백신은 4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O형 독감 바이러스 2가지 H1N1과 H3N2는 똑같고요. B형 독감 바이러스를 2가지 포함합니다. 빅토리아 계통과 야마가타 계통이죠. 그러니까 3가보다 B형 바이러스 하나를 더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과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4가지를 막아주는 게 3가지를 막아주는 것보다 좋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B형 독감 바이러스에는 2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계통과 야마가타 계통. 그런데 야마가타 계통 바이러스가 202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권고했습니다. 이제 야마가타 계통은 백신에 넣을 필요가 없다. 3가 백신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과 백신이 포함하는 4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실제로는 3가지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 야마가타 계통은 이미 사라진 바이러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격 이야기입니다. 올해까지는 무료 접종 대상자의 경우 3가든 4가든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접종 시기부터는 무료 접종으로 제공되는 백신이 3가 백신으로 바뀝니다. 4가 백신을 맞고 싶으시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럼 돈 내고라도 4가를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3가 백신으로도 현재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미 사라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 안심하고 싶으시다면 4가를 맞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3가 백신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점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무료 접종의 모든 것. 자, 그럼 무료 접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무료로 맞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들. 올해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들. 우리 손주들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신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임신 중이시면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무료 접종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고요. 단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병원이나 의원이 무료 접종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세요. 예약하실 때 무료 접종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무료 접종 받으실 때 꼭 챙겨 가셔야 할 것,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가져가세요. 나이와 신원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료 접종 기간을 잘 확인하세요.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너무 늦으면 백신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수 백신 마이너스 세포 배양 백신이란?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세포 배양 백신입니다. 세포 배양? 그게 뭔가요? 일반적인 독감 백신은 계란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바이러스를 계란에서 배양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세포 배양 백신은 다릅니다.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 무균 배양기에서 세포를 이용해 만듭니다. 이 백신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은 계란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조심해야 하거든요.
둘째, 항생제나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깨끗하고 순수한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바이러스 변형이 적습니다. 계란에서 배양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약간 변할 수 있는데 세포 배양은 그런 변형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럼 세포 배양 백신이 더 좋은 거네요?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반 백신과 효과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독감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포 배양 백신은 생산 과정이 더 복잡해서 일반 백신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신 경우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계란 알레르기가 없으시다면 일반 백신을 맞으셔도 충분합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거나 더 안심하고 싶으시다면 세포 배양 백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접종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독감 예방접종 맞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접종하시면 안 되는 경우. 첫째, 지금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신 경우. 감기나 다른 병으로 몸 상태가 안 좋으시면 일단 회복하신 후에 맞으세요. 둘째, 계란 알레르기가 심하신 경우. 아까 말씀드린 세포 배양 백신을 맞거나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셋째, 과거에 독감 백신 맞고 심한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상담받으세요. 약을 먹고 있는데 백신 맞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을 드시면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그대로 드시면서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경우.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감기약 먹고 있는데 맞아도 되나요? 가벼운 감기약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열이 나거나 몸이 많이 아프시면 일단 감기를 치료하신 후에 맞는 게 좋습니다. 접종 당일 주의사항. 접종 전에 과음하지 마세요. 전날 밤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컨디션을 좋게 해서 가세요. 접종 후 관리법과 부작용 2230-2500. 백신 맞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접종 직후 병원에서 바로 나오지 마시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앉아서 쉬세요.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접종 당일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마세요.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물이 닿아도 괜찮지만 비비지는 마세요. 과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지만 등산이나 심한 운동은 하루 이틀 쉬는 게 좋습니다.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접종 후 최소 2에서 3일은 술을 드시지 마세요. 몸의 면역 반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들. 첫째,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붓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흔한 반응이고 2-3일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찜질보다는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몸살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열이 나거나 온몸이 좀 으스스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백신에 대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1-1 지나면 좋아집니다. 셋째, 두통이나 피로감. 하루 이틀 정도 좀 피곤하고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시면 회복됩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백신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심한 두드러기가 나거나 얼굴이나 목이 붓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우신 경우 이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가볍고 일시적입니다. 2-3일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부작용이 두려워서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백신을 맞고 독감을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꼭 맞으셔야 합니다. 둘째, 삼가 백신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올해까지는 무료입니다. 셋째, 2025년부터는 삼가만 무료, 사가는 본인 부담입니다.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다섯째, 10월에서 11월이 가장 좋은 접종 시기입니다.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독감 예방접종 예약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